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29강 부친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부, 조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요. 연주와 일주의 거리.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부친의 자리는 월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친의 영향은 다시 말해서 일간, 그 일주의 성공 여부에 약 50% 이상이 작용된다. 사실 어떤 일간이 금수저가 되느냐 은수저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의 영향은 이 부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훗날에 그 일간 사주 주인공의 행복이나 불행을 좌우한다고까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주 내에서 부모, 다시 말해서 편재의 모습을 잘 살펴야만 그 일간의 부모 덕, 부모 복,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전인자를 제공합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러한 것도 그 유전인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정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버릇, 이러한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조에서, 사주에서 부친은 편재로 나타나는데, 만일에 편재가 없다고 한다면 정재로서 대신 부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주 관계를 살필 것 그랬는데, 이 월주가 부모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월간이 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월지가 모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출 여부와 관계없이 암장간까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친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친뿐만 아니라 숙부, 백부 또는 고모, 이러한 육친들이 편재 또는 정재로서 존재합니다. 운으로부터 대운,
세운, 심지어는 월운, 더 나아가면 일진이 일운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죠. 아, 일진이 사납다. 일진이 좋다. 그것은 그날 하루의 어떤 운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으로부터 이 재성이 편재 또는 정재가 피상된다. 극을 받는다. 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 부친에게 재난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부친이 너무 지나치게 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부친이 우유부단해서 그 자녀에게 미치는 작용이 미미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심지어는 상담하다 보면은 그 부친이 지니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이 일간인 나에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전달이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비중은 어떠한가. 어떤 고약한 사람은 그 유산 때문에 부친의 수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괘씸하지만 저희는 사주 명주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는 얄미울 때는 부친의 수명을 일부러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요. 자기가 뭔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부친의 수명이 길다고 하면 굉장히 낙심한 그러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활인어, 다시 말해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핑계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는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친, 부모에게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자신이 극복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참 상담을 하면서도 난처하고 또는 제 자신이 곤란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잘 둔 사람일 때야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부친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죄를 형성하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좀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취미가 수석, 광물들을 채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담자가 와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보더니 선생님이 자기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 많은 광물들을 다 내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은덕에 기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제 자신은 농사를 짓는 부친이셔서 그렇게 풍족한 그러한 어린 학창 시절이나 또 성인이 되어서도 큰 어떤 은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나름대로 의식주에 큰 걱정 없이 살아오곤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얼만큼 이 삶에 충실하고 노력하느냐, 운의 탓만 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편재에 대해서 사주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조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편인이라고 하는 육신이 장생궁을 놓고 있거나 또는 득국이 되면 아주 그 조부가 장수하시거나 덕망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편재로서 드러내기 때문에 편재가 장생궁이나 득국이 되면은 부친이 장수하거나 덕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조를 갑자, 병인, 임자, 신해라고 하는 명조를 놨는데요.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에 태어났는데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은 식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가리키는 편재가 여기 병화로서 인을 밑에다 놓고 있어요. 그럼 이 병화가 부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친이 인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장생궁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포태법상 이것이 장생궁이 됩니다. 생궁이 돼요. 그래서 이 병화는 장생궁에 놓여 있고요. 이 장생궁의 인목은 해자라고 하는 수로서 수생목하고 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친 편재는 장수할 수 있고 덕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러나 운의 영향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운을 적어 놨습니다. 연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대운이 순행합니다.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병화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좋아요. 여기에 모곤에서 출발했고 사옴이라고 하는 자신의 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수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덕망도 드러낼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임신대운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까
운으로부터 재성이 피상되면 부친에게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천충지충이 됩니다. 천충지충. 제 자신도 이 일주가 천충지충되는 해를 겪어보니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입춘에 들면서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다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질병에 시달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병임충, 그리고 이 병화의 뿌리가 되는 인신충,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부친이 임신대원에서 어떤 질병이나 또는 재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 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운에서 각각의 육친에게 미치는 영향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희노애락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친의 영향, 우리 인간 성공의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 더군다나 훗날의 행복 불행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운으로부터 재성이 피상되면 어떠한 재난이나 질병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또 항목별로 이 부친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